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 KNS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제목은 현재 46파이, 이 배터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CID 장비 제조에 대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납품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증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캐파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풀캐파로 돌렸을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 캐파 가동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무상증자까지도 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 내피셜이긴 한데 잠시 뒤에 제가 이거는 또 따로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NS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NS 관련해서 제가 IR북을 가지고 좀 마인드맵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고객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지가 좀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최대한 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KNS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3사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터리 3사에 납품을 진행을 하는 1차 벤더 기업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뭐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뭐 C사, D사, S사, 뭐 이렇게 H사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 최종 고객사인 SK온, 뭐 삼성 SDI 여기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거고, KNS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에다가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고객사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포드도 있을 거고, GM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원통형 쪽인데, 자, 이 원통형 쪽을 보면은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 이 CID 제조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CID가 뭐냐면은 전류 차단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캔 케이스의 뚜껑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내부에 이제 뭐 가스를 배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류를 차단을 해준다라던가,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를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셔야 될 부분이 이 46파이 배터리 장비 생산과 그리고 납품을 진행을 하는 점. 뭐 밑에도 물론 46파이 관련해서도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죠. 이 원래 2170에서 이제 4680으로 갈 때 용접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46파이 배터리용 이 리벳 개발 장비를 최초로 납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상단과 그리고 하단에 캡을 물리적인 힘으로 리벳하여 접합을 한다. 그러니까 누른다라는 거죠. 눌러서 접합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자동화 설비를 현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4680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의 집전체 비전 검사 장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수겠죠. 사실 이 집전체를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하느냐, 최근에 인터배터리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터배터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사실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SDI 쪽에서 발표한 로드맵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그래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 관련주들이. 이 전고체 관련해서 27년도에 삼성 SDI가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다음으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46파이예요. 왜 파이냐면은 보통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4680으로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80 그리고 4695, 46110, 46120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높이가 다른 이 46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2025년 초에 양산을 진행을 할 것이고, 본격적인 납품은 아마 2026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680.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어디에 납품하죠? 테슬라죠. 근데 이걸 언제 납품한다? 8월부터 국내 이제 오창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8월달이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이슈와 그리고 25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삼성 SDI 이슈 있죠.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최근에 뭐 벤츠, 스텔란티스, GM, 볼보 이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 4680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GM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해서 합작사를 진행을 해서 이 46파이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보면은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장비사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에만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KNS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1차 벤더에 다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납품을 한다? 그런 이 매출 평형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각형은 뭐 BMW나 뭐 이쪽으로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 SDI를 통해서 아무래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파우치형 배터리 BMA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파우치형을 진행을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진행이 되는 뭐 1차 벤더라던가 이쪽에다가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캐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완공이 돼서 매출액이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1공장이었을 때는 매출액이 캐파가 풀가동을 진행을 했을 때는 400억입니다. 근데 현재 그 평택 쪽에 2공장 포함을 하면은 1000억으로 2.5배가 늘어나게 돼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풀캐파로 가정을 했을 때 연평균 매출액이 6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0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23년도 매출액이 300억인 걸 감안하면은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풀캐파로 돌렸을 때 얘기지만요. 아무튼 그만큼 캐파를 증설을 해놨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진행을 해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글로벌 완성차라던가 현재 이 원통형 배터리 4680 쪽에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KNS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발행 주식수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발행 주식수가 초반에 이제 430만 주가 진행이 됐고 유통 주식수가 110만 주더라고요. 비율이 25%인데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이 유동 주식수 자체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그 회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하루 일평균 거래대금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작은데 이걸 위해서라도 주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상증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상증자를 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아이고. 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유보율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자본금이라던가 이런 게 자본 총계라던가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유보율을 보면은 6000%가 넘어요.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7900%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이 4680 배터리 향 관련해서 매출액 증가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적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보면은 22년 기준 보면 23년에 매출액이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감소하고, 이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좀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전방산업 쪽 영향이 좀 크죠. 투자 지연으로 이제 인해서 2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반영이 좀 별로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23년도 아마 수주 잔고가 3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 지연이 되면서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 반영이 안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좀 확실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진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인력도 이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하면은 사실상 판관비는 고정이어서 영업이익도 역시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외형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업이익 부분도 같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볼 건데,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메이저 수급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수급을 이끄는 주체는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좀 유의미한 수급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집되는 구간들을 과연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24년도와 25년도에는 작년보다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